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의지가 사람의 몸 안에서 대상화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쇼펜하우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자격, 권리 이런 얘기할 때도 좀 그 마음을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격이 있나? 이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좀 환상적 절대로 환상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비판적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인 사람이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보죠. 이제 박 선생님 뭐라고 하셨는지. 인용된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인간의 자기 이해가 힘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계를 얘기하죠. 쇼펜하우어 자체가 물질력 안에 있는데 네가 무슨 어떤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진짜 깨달음이나 진짜 본에 대해서 얘기할 무슨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일단 본인부터 공부 더 해야지. 떠들어댈 자격이 있냔 말이야. 이 얘기 자체도 틈이 너무 많고. 간단히 말해 몸과 의지는 구별할 수 없는 한 가지인데 몸은 다른 외부 대상과 같은 대상으로 보이고 의지는 그 대상들이 인식하는 지각의 기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의지를 너무 하위 차원으로 떨어뜨려 놨다는 소리예요. 한 가지인 몸 의지가 대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는 이 모순 때문에 인간은 결코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관찰자밖에 될 수 없고 무관심한 관찰자가 될 수 없고 이게 될 수 없고 따라서 자기 이해는 다른 표상들처럼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의 본능에 구속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물질력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어렵게 막 얘기해놨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있는 뭐 의식도 좋아요. 뭐 감각도 좋아. 지각도 좋아. 감성도 좋아. 뭐 여기 좀 올라와서 이쪽 상위 차원의 사고도 좋단 말이에요. 상위 차원의 지각도 좋아. 다 좋은데 하위 차원의 것들만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론과 철학을 말할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게다가 상위 차원의 사고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의지라고 하는 것까지 몸 안에서 대상화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위 차원의 나로서 다 생각해버리려고 하는 이 알량한 생각 이런 것 자체가 다 자꾸 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남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 그러니까 당신들 자격이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슈타이너도. 물적 환상적 관념론자들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논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나를 주제자이자 관찰자로 격상시키지 못하는 이거 비겁하다는 거예요. 비겁한 이론자들이에요. 이거 자기 모른다고 이거를 정설로서 계속 뿌려대고 있으니 공부 꽤나 했던 선생님들이 다 이런 거 배우고 있죠. 진짜로 착각하면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거. 해악이라고 썼죠. 해악. 이거는 역사적으로 완전 죄예요. 죄.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해악이에요. 이런 건. 이 비겁한 이론자들. 지금 선생님들이 가만히 그렇게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스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200년 후에 보란 말이에요. 슈타이너 시대 지나서 지금 150년 정도 지나고 50년 더 지나서 또한 200년이 지금 지나서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깨졌는지 나중에 꼭 확인을 해야 하냔 말이에요. 이게 100%인데 이렇게 될 게. 그래서 제발 지금 멈추라는 거죠. 그때까지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진짜다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훨씬 시간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슈타이너 시대하고 지금 시대 기다린 것보다 훨씬 짧아요.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오직 사고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연결된 실을 엮어낼 때만 특정한 사실은 그 자체와 세상 속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연결된 실, 고리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실타래를 뭐 이런 꼬아진 실타래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연결된 실. 저도 뭐라 그래 무심해서 나온 무력을 이렇게 뭐 걸어 놓는다 이런 거. 실타래. 구웅을 실타래. 두 마리의 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뭐 이런 거 실타래 연결된 신 이걸 엮어내는 작업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 대한 알을 자꾸 찾아야 하는 이유잖아요. 이게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을 엮어내는 고리만 걸면 그만 궁을 여기 써놨네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죠. 일시무시했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에 그때 눈치만 탁 채고 고리만 탁 하고 걸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힘은 약하고 지금 꼭 알아야 될 지식의 힘이 약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굳게 믿고 고리를 걸어놓으면 그 힘이 달라요, 여러분. 달라. 믿음 얘기 나오면 또 주의해야 되죠. 이런 이 물적 환산적 관념론자들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을 찾게 돼 있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도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착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그냥 착하고 끝이야. 빛, 아름답죠. 내가 빛이 되면 주변이 밝아지죠. 내실이 뭐예요, 그분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그 본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가 얘기하지만 물질력이 풀어졌을 때 삐뚤어진 도덕성에서 나오는 양심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뭐 봉사하느니 이런 거 막 그 마음은 소중한 건 알겠고 물질력 안에서는 착한 건 알겠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도덕성이 전제인데 어떻게 이 착한 마음이 정말 깨달음으로 연결되냔 말이에요. 그냥 환상이지.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음.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의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고의 형태를 우리는 직관이라 부른다. 이제 직관이 나와요. 직관. 이거 중요한 단어죠. 사고, 직관,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단어예요. 사고에서 직관은 지각에서 관찰과 같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에 있어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적 지각에 있어서도 실제로 관찰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느낌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얘기죠. 수준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커니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보면서 관찰하고 지각하는 것에서 직관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물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흔한 예로 제가 드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다가 이런 얘기죠. 직관과 관찰은 우리 삶의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직관과 관찰 자체가. 그래서 이건 대꾸가 되는 거예요. 직관과 관찰은 아주 소중한 대꾸예요. 관찰한 외부의 대상은 우리 안에서 그 상황 안에 직관이 떠오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직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직관은 지각만으로는 부족했던 대상의 여러 측면을 실제에 부여한다. 깨닫는 과정에서는 이 직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래서 선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라고 있으면 그 비교가 중요한 거고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하긴 한 거죠. 직관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그냥 저 차원에서 관찰하면서 지각하는 순간 갑자기 관념에서 개념에서 사고가 연결되면서 어떻게 돼? 이치가 막 나타나요. 이치가. 이 과정 뭐가 해준다? 81자 천부경이 해준다.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이 과정을 천보경이 해준다. 그거죠. 그런 직관을 가져올 충분한 능력이 없는 이에게 실제 전체 본성은 봉인된 책과 같다.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캐도 모르는 거야. 20년, 30년 동안 동경대전을 파도 모르는 거야. 이만큼 아는 거죠. 생명이 세계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세계 명암만 구분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20년, 30년 동안 색이 뭐지? 이게 빨강이니 이게 파랑이 오 저쪽에 보니까 보라색도 있네. 깜짝이야. 이쪽에 보니까 노란색도 있어. 왜 이렇게 색은 많은 거야. 20년, 30년 동안 그걸 안 거죠. 그냥 색의 본질을 알면 되는데. 직관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분절된 지각의 조각들만 볼 수 있을 뿐 이거 분절된 지각의 조각들 이 우주 섭리 안에서의 지식 한도 끝도 없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조각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절대 여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무엇을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위에 설명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독특한 구조에 따라 분열된 맥락 안에서 그것을 위치 지우는 것을 뜻한다.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사고, 직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절된 지각의 조각들을 그 자체로만 파지 말고 그거를 합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직관과 사고, 관찰과 지각. 구성 역할은 같다는 거예요. 아까 메커니즘은 똑같이 굴러간다. 물적 작용인지 영적 작용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위 차원인지 상위 차원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적 이치를 넘어서 영적 이치를 아는 데는 관찰에 의한 지각으로 감성이 잘 동원된 개념과 관념을 넘어서 직관에 의한 사고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제가 그냥 한 줄로 쭉 써놨죠. 이게 사물을 보는 고찰과 통찰의 과정인 거예요. 사물을 보고 관찰을 하고 지각 감정으로 양질의 감성들이 잘 동원된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 관념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떠한 직관을 만나서 사고 영역으로까지 가서 다시 한번 쭉 바라보고 나면 이때 무가 되는 거죠. 무주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찰과 지각과 감성과 잘 동원된 관념 개념들을 통해서 다시 직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분석하는 사고를 하면 무주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닫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깨닫고 나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역으로도 돌아가죠. 막 늘 설명했던 부분이고. 자, 직관의 사전적 정의 개념은 논리 밖에 알미다. 사전적 개념은 그냥 뭐 논리 밖의 알미죠. 직관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한 칸트와 슈타이너의 이해는 다르다. 칸트는 우선 작용 이전의 경험 지각을 직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육감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보통 직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근데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에서 나오는 육감 이런 게 아니에요. 직관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칸트는 슈타이너는 완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요컨대 우선 이하의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의 감각이라는 수준이에요. 남들이 쓰는 직관, 뭐 직감, 육감, 뭐 이제 이런 거 거의 하위 개념으로 같이 쓰이잖아요. 반면 스타이너는 사고의 작용을 통합력으로 이해하므로 사고의 특성으로 직관을 말한다. 상위 차원의 직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직관은 지각을 넘어설 뿐 아니라 지각의 변인 개념과 논리의 한계도 넘어선 영역, 삶의 기초라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설명했잖아요. 지각을 넘어서 감성을 넘어서 개념을 넘어서 관념을 넘어선 영역, 그 영역이 직관. 이런 성격의 직관이 관찰과 지각 이전의 수준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영적 수준에서는 자각된 형태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거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말이죠. 제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깨닫고 나서 또는 깨달을 때 혹은 이치에서 바라볼 때 이치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다르다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직관이 관찰 지각 이전 수준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영적 수준 상위 차원에서 바라본 데는 어떻게 돼요? 자각된 상태로 직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물들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이에요. 이렇게 직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웁니다. 여러분도 직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사고와 직관, 도덕성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사고, 직관. 이쪽에 있는 도덕, 이쪽에 있는 도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물론 의지. 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렇게. 또한 거의 대부분의 얘기를 하위 차원과 상위 차원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정도는 슈타이너가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보편성에서 잘려나간 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치, 세상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주적 이치, 세상. 상위 차원으로 올리면. 그러므로 모든 대상의 고립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구조에서만 주관적 타당성을 갖는다. 우주 섭리 세상 안에서는 각각 개인이니까 그 특질만 갖게 된다. 한계가 있다. 그 소리죠. 우리에게만 우주는 위아래 전과 후 원인과 결과 물체와 관념, 물질과 힘, 객체와 주체 등으로 나뉜다.
하위 차원의 우리한테만 전일적이거나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니라 보편성이 아니라 잘려나간 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그 대상들은 관찰할 때 분리되어 보였다가 조금씩 우리 직관 일관된 통일체 체계를 통해 합쳐진다. 일시무시 일석삼극했는데 합쳐진다. 다시 역으로 1이 되는 과정. 우리는 사고로 지각이 분리한 모든 것을 다시 하나의 전체로 융합한다. 이거 일시무시. 일석삼극. 육생하야 인중천지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이치죠. 이런 얘기. 이거 너무 천부경스러운데 그러면 그건 진짜 강력한 이치인 거예요. 분리되어 보이는 하나의 대상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다. 이거를 우리 극복하자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공부를. 음과 양이 분리되어 보이는 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자꾸 이쪽 저쪽 끄달리는 한, 여러분이 바이든 트럼프를 계속 나눠서 생각하는 한, 여든 야든 계속 생각하는 한, 내가 정이고 너는 정의가 아니야 라고 계속 분리해서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상대적으로 있는 개념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는 거예요. 영원한 수수께끼로.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에요. 세계에서 다시 없앨 수도 있다. 이 수수께끼 여러분 우리가 만든 스스로가 만든 추상 개념이라는 걸 아는 순간 없애는 거예요. 아는 순간 없애는 거다. 아 일체가 고구나라고 진짜 깨닫고 나면 고가 없어져요. 실제로 여기가 찢어졌는데 아픈 게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애호한테 배울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애호가 소중한 점. 물질 세상에서 이원론적 사고의 한계는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이거. 이 한계 안에서 계속 활력으로 봤자 시간 낭비. 직관을 통한 사고로서 하나의 전체로 융합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세계를 보는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인중천지일 하는 것, 요거. 다시 없애는 것. 그래야 인중천지일 되는 거니까. 그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천부경의 이치가 곳곳에 숨어 있다. 각각의 탐구에서 나는 새로운 지각을 얻지만 물질적인 탐구든 물질 이상에서의 탐구든 같이 생각해도 돼요. 이 모든 공간 시간적으로 분전된 지각을 하나로 묶는 끈은 사고다. 하나로 묶는 끈 이런 거 사고다. 이런 표현이 자꾸 왜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천부경판을 돌리다 보면요. 그 자체가 고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고리고 멀리서 보면 이게 그냥 끈이에요. 끈.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에 고리를 탁 하고 걸어놓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이거 끈, 이거 환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시공간의 통찰이 많아야지 이런 예가 나오는 거죠. 웬만하면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가 꽤나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 신기한 게. 소리 같은 공기의 진동은 나에게 지각으로 전달된다. 사고만 이 모든 지각한 것들을 나로 잊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드러내 보여준다.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하게 나한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정말 그냥 뭐 진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나한테 드러나 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슈타이너적으로. 사고만 하면 그만이에요. 모르지 말고 제발. 몰라는 어떤 것에서만 몰라 하면 돼요. 몰라는 어디까지가 모르는 거예요. 아, 내일 출근해서 밥 뭐 먹지? 점심은 뭐가 나오려나? 아, 상사는 스트레스 안 주려나? 아, 내일은 어디 가는데 거기 이쁜 사진 좀 하나 건져야 되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짖어. 제가 배고프나? 아, 그럼 내일은 또 마트 가가지고 나는 1,000원짜리 우유 사는데 걔는 3,000원짜리 간식이나 사줘야지. 아, 이거 사랑이지. 여러분 제발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제발. 제발 그런 거는 모르란 말이야. 딱 몰라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아세요. 알아야 돼. 사고하세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지금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이 반려견, 반려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수백억을 쓸 것 같은데 분위기가 나는 이런 동물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소중해.
아니 지금 수술을 못 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은 산더미인데 지금 이 개한테 100만 원을 쓸 돈이 있으면 여기 쓰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소아아동병원 가보세요. 아이들이 아파갖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 살리겠다고 이 세금을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라고 하는 거죠. 미쳐버린 세상이에요 지금. 거기에 쓸 돈이 어딨어. 지금 이거는 제가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 갖고 이제 걸고 넘어지면 그건 뭐예요? 물질력 허허허 그리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자, 시각기관의 구조를 통해 눈의 어떤 특성과 색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등을 밝히는 일은 경험과학의 몫이다. 물질 세상에서 할 역할은 따로 있다 그 소리예요. 이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역할은 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지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거나 우주에 있는 다른 지각으로 이어지는지를 추론할 수 있고 이거 일적식 거죠. 아카샤적인 해석, 아카샤 연대기적인 어떤 추론들, 고찰과 통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 관계를 개념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능해요. 슈타이너 정도면 이런 게 다. 하나의 지각이 어떻게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기원하는지는 지각할 수 없다.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슈타이너 정도는 가능해요. 지각할 수 있어요. 개념적 관계가 아닌 것에서 지각들 간의 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위 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맞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춰서.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이 우주의 일체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만두라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겪어야 되고 소중한 거죠. 근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주의해라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거 쉽게 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해. 하지만 지각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아요, 제대로 되면. 찾을 수 있어. 찾으려는 노력, 이거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과정에서는 주의해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주적 이치를 알고 나서는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 작업하러 오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부터 기원하는지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슈타이너도 여기서부터 극복해냈기 때문에 인지학이 나오는 거고. 이 문장의 속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지각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각할 수 있고 실패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물질적 위치에서는 필패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 써놨네요. 물질적 위치에서는 그냥 필패야 필패. 실패야 무조건. 직관을 통한 사고로 계속 통찰과 고찰을 반복하다 보면 이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죠. 그곳에서는 하나의 지각이 어떻게 대상물을 가지고 지각해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아카시아 연대기 탄생이 그런 작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기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카시아 연대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옳았구나. 이거 신 깨졌지. 인지학 공부해.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죠. 이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모두가 신임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인지학으로 빠져갖고 갑자기 발도르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적당한 가격에 이쁘게 키워낼 수가 있을까? 이 하위 차원의 방법들만 파고 있는 게 이제 이 현실인 거죠. 이 슈타이너가 속상하겠죠. 내가 저러라고 발도르프 만든 게 아닌데. 너희들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아는 만큼 가리키면 돼. 그걸로 좋게. 뭘 그거 가지고 모여서 회의하고 난리야. 진짜 중요한 거는 따로 있는데. 내가 발도르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 좋단 말이야. 호기심.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면 돼.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뭐를 배우는 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네 저렇게 가르치네 뭔가 어떤 뭐가 좋네 틀리네 이런 방법이 맞네 이 음악을 가르쳐야 되네 왜 자꾸 그런 데로 빠지고 있어. 그거 물질력이야. 그만둬라고 하겠죠. 슈타이너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지금 슈타이너가 세상에 뿌려져 있는 걸 보면 당장 스톱 이러겠죠. 발도르프라고 얘기하지 마. 발도르프 내려 이러겠죠.
진짜 발도르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바뀌어야 돼요. 완전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양평 발도르프 학교 박현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분명해요. 지금 그것도 이렇게 돼서 여기서 엄청 공격할 거야, 이거. 그거도 우리가 주류인데 왜 발도르프 이렇게 안 쫓아오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 유학 갔다 왔어? 유학도 안 갔다 왔잖아. 근데 뭘 한다고 떠들어? 이렇게 나오겠죠, 분명히.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는 극복해야 되죠. 극복해야 돼요. 진짜를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동무 여러분들은 힘이 돼야 돼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뭐라도 하나 뽑아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돼야 돼요, 힘이. 같은 동무들을 봤을 때는. 우리를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가 순수한 알매 개념 영역에서 실체적인 개별의 삶에 내려오는 경계 너머로 이끌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다면 그 세계에 적응하는 것은 쉽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상이 우리 활동을 바쳐야 하는지 알아야만 우리의 힘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차원의 얘기죠. 아까 그것도 중요했고.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가 순수한 알매 개념 영역에서 실체적인 개별의 삶으로 내려오는 경계 너머로 이끌 것이다. 이것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제대로 뿌려졌을 때 이 관계를 알아서 이 실체적인 이치를 꿰뚫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줄줄줄줄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다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안다면 이게 뭐예요? 각했으면 립하는 거죠. 립. 세계를 그냥 안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슈타이너가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를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발도르프가 나오는 거죠. 그냥 깨닫고야 말겠어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치만 가지고 장사하게 돼 있어요. 이거 수준 높은 이치거든요. 지금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알아. 뭔가 이치를 알거든. 경계 너머로 가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가르쳐. 지금 여러 선생님들의 각각의 인지학이 나와야 돼요. 각각의 인지학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지 안다면 그 세계에 적응하는 것은 쉽다. 일단 실제적으로 내가 이 물질 세상 안에서 사는 것도 쉽고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소원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적응이에요. 하위 차원의 적응이 아니라 상위 차원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력 발휘. 그것을 어떻게 현실과 엮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무까지 다 한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절대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존하는 거야. 자꾸 절대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존하는 거야.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 아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응했어요, 지금 이 세계에. 그럼 네 몸은 뭔데? 너 숨 쉬고 있잖아. 너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냥 드러난다고 표현했잖아. 너는 뭔데 그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지구로 착륙을 제대로 좀 하십시오. 착륙 좀 해라, 착륙 좀. 아직 그냥 둥둥둥둥 떠돌고 있으면서 이치를 아니까 이 사람들한테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뭘 배워요, 그분들한테 도대체? 이런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착륙 잘 하셔야 돼요. 어, 빅빅거리면서 무슨 함대가 왔대. 착륙 잘 하세요. 알겠으니까 착륙 잘 하시고, 막 한반도에 빛이 모이고 있대. 알겠으니까 착륙 잘 하세요. 그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이게 어떤 환상을 엄청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다. 자, 도대체 어떤 대상이 우리 활동을 바쳐야 하는지 이런 표현. 우리의 힘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 이 서원이죠, 서원. 강력한 서원, 사랑의 힘. 힘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 소망, 사랑, 강립행 바쳐야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떠돌이 철학자 그런 사상 철학 종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잘 보셔야 되죠. 이런 포인트는. 자,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미란 무엇일까?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세계를 도대체 왜 알려고 그래? 나 그냥 지식 궁금해서 자연의 원리가 뭐 일차감이 궁금해서 슈타인은 이 생각의 크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생각의 크기. 이 서원의 크기. 바친다. 우리의 힘을 실천으로 옮긴다. 신자학회를 뛰쳐나오면서까지 인지학을 얘기하는 그 힘. 이단이 되면서까지 욕을 엄청 들으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칸트랑 싸우면서까지 하르트만 싸우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위험하다. 환상이다. 이러면서 이런 글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들만의 세계를 보는 눈, 세계를 알려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야지 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심이. 깨닫는 게 아니라 발심. 이미 이 세상에 뿌려진 관념론, 추상론 등 철학의 한계는 세계의 실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주 섭리 안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 거짓말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 알지 못하는 것에 한계가 있죠. 이 세상밖에 모르니까 한계가 있어, 그 전제가. 그러니까 이미 뿌려진 관념론, 추상론 같은 경우는 우주 섭리를 못 벗어나요, 절대. 절대 못 벗어난다. 더욱이 현재는 우주 섭리 세상까지 깨졌죠. 게다가 깨졌기에 더욱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현실적 과제까지 안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수준을 높여놓고 혼적 사고, 오성원의 위치도 더 올려야 된다. 영적 사고를 넘어 무주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예요.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제가 왜 계속 무거리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깨졌어요, 이미.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주가 깨져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우주가 깨졌다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깨졌어요, 여러분. 무주적 사고야말로 우리의 그 힘을 실천으로 옮겨서 전 우주적 지장구설의 서원으로 생을 바쳐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 살 수 있다.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의 그 힘을 실천으로 옮겨서 전지구적 지상보살의 서원으로 여러분 자체를 바쳐야 하는 것. 이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선물. 이 기회를 받은 것이 선물이다. 근데 뭐 언제까지 내 거 챙기고 있을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만의 세계에 대한 알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잘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래요. 6장 안에서는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6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